여러분 감사. 우리 김호 선생님 나오실 때에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일어나셔서 지금 마음대로 편해하십시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주시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정말 오늘 저물어 가는 인생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로타리 클럽의 회장님께서 불러주셔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선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입국한 지는 17년째 들어섰습니다. 탈북자입니다. 그렇게 하고 평양예대 일기생이고 최승희 선생님 제자입니다. 그렇게 하고 무용 배우 생활을 13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 여행자 상점이라는데 상업부 상급지도원을 했습니다. 여기는 신세계 롯데 현대백화점 대통령도 가고 저도 갑니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 가문안과 해외 대사관급에 나가는 대사관에 가는 성원들과 대표단으로 해외 출국하는 사람들을 위한 상점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최고의 창식 때부터 최고의 직책으로서 지배인 당비서 다음 가는 직책으로 상업부 상급지도원으로서 북한의 스타킹 양말이 첫 생산자가 김일성에 보이는 송혜 여사하고 저입니다. 이렇게 정말 70년도까지는 북한에서 최상의 예우와 또 배우할 때는 전 세계 사회주의 나라 있을 때 대통령들이라든가 수반들이 오게 된 말리, 호지명, 인도네시아 봉카르노라든가 이런 전 세계 아프리카 나라 대통령이 온 다음에 김일성이 앞에서 공연을 했고 또 김일성 남북연석회의 때 김구 선생 그 다음에 홍명희, 김규식 김일성 이렇게 왔을 때도 공연을 했고 춤을 췄고요. 소년단 때 그렇게 하고 악수도 다 했습니다. 김구 선생하고도 악수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정말 평양에서 70년도까지 정말 그야말로 내노라 하고 살다가 40평에서 옥류관 맞은 캔 창전동 고급공간 아파트 대령이상에 사는데 살다가 70년도 8월 1일 북한의 길바닥에 가는 거 붙들어 가지 않습니다. 인민이 버는 데서 절대로 붙들러 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암암리에 보이부 전 서평양역에 출장을 신의주에 가라 그래서 아기가 젖먹이가 있는데도 저를 가라 그래서 서평양역에 나갔습니다. 서평양역이 34열차 두만강 신의주행을 타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 나가라 그래 앉아있고 차표를 떼고 앉아있는데 중령 정치보위원 카키색 견장에 빨간 테두리가 북한의 정치보위원입니다. 중령이 와서 영자동 오신가 그래서 맞습니다. 출장 명령서와 공민증을 좀 봅시다. 그래서 내줬어요. 잠깐 요회할 것이 있으니 밖으로 나갑시다. 그래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러시아식 군용 지프차 카키색 나는 군용 지프차가 저를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타라고 그래서 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너무 34살에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영문도 모른 채 보통강 구역인 듯한데 끌려가가지고 아파트 같은데 방 한 칸을 두고 심의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조사를 받는 곳에 들어가라 그래서 치마 저고리를 입고 갔는데 다 벗어주고 보이부 환자복을 갈아입히고 일주일 동안 거미도 얼씬 안 하는데 침대하고 벽에 하나하고 모포 한 장 있고 테이블과 책상 의자가 2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거미도 얼씬 안 하는데 그날처럼 내 일생에서 제일 긴 날은 처음 겪었습니다. 24시간 그야말로 아무도 부르지도 않고 방 안에 혼자 있자니까 그야말로 시계도 없고 달력도 없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2달 동안 조사를 받을 때 일주일 동안 있다가 저를 데리고 온 이호출이라는 중령이 종이를 한 300 이만큼 두껍게 가지고 와서 쓰라고 그래서 뭘 써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나서부터 오늘 34살까지의 일거투족을 다 쓰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만났으며 무슨 말을 들었으며 무슨 말을 했으며 이렇게 다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너무너무 정말 기가 막혀서 어쨌든 다 쓰라고 해서
그때 한 3,400페이지를 썼습니다. 1937년 5월 26일 우리 엄마가 우리는 경상북도 안동 김씨의 제자 돌림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1937년도 나를 어머니가 배가지고 중국에 가서 심양 서탑에서 낳고 그렇게 하고 북경에서 살다가 오빠가 김일성이하고 88년대 주보중의 연대 안동 김씨네가 독립운동가가 많습니다. 본래 일제 때. 그래서 오빠도 역시 소련 88년대 주보중의가 연대장 하는데 연대 작전 참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빠하고 김일성이하고 원산항으로 조국 대선 같이 했고 서울 점령한 3차 25세 대령이 저희 오빠입니다. 본명 김창수. 김구하고 우리는 학렬이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에서 제대로 있다가 50년 전쟁 끝나고 전쟁 시기엔 후군 가족들 북한에서 조은래 총리가 모태똥리하고 김일성하고는 혈맹국이거든요. 그래 김일성이가 러시아에 가서 스탈린한테 내가 한반도를 하나로 만들겠으니까 승인해달라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스탈린이 초기에 반대했거든요. 금방 해방이 됐고 전쟁을 했는데 2차 대전이 끝났는데 무슨 전쟁을 하는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계속 저러니까 그러면 모태똥이한테 가서 승리를 맡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탈린이. 그래서 김일성이가 모태똥이를 만나서 모태똥은 혈맹국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테니까 전쟁하라고 그렇게 모태똥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을 일으켰고 6.25 전쟁 끝났을 때는 주은래 총리가 간부 가족들은 다 중국에서 한 사람당 20만 원씩 중국 돈을 지불했고 학교도 11년제 중학교 계속 공부를 같이 했고 그때 이제 성혜림은 김정일의 부인 후에 두 번째 부인이거든요. 세 번째 부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혜림하고 학교도 같이 댕겼고요. 어머니가 노동신문사 편집 주필을 했거든요. 성혜림 어머니 김원주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송일기 선생도 은평구에 살고 있고요. 혜랑이는 지금 베트남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옥이는 프랑스 남자하고 캄보디아 살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김씨 가문안을 너무 잘 아는 게 죄가 돼서 그래 여행자 상점 상업부 상급지도원을 하니까 김일성 가문안 그 다음에 뭐 이런 다 그렇게 대접을 하다 보니까 김일성 가문안에 대해서 또 배우 생활을 했기 때문에 평양예대 일기야 졸업하고 배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김일성이 내막을 잘하는 거는 당연하죠. 관저가 2,000평이고 정말 정일이 경리랑 상점에 뭘 사시키는 이주꾸리에서 차까지 갖다 주고 이러다 보니까 내용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도에 송혜림이가 우리 집 와서 나 오호댁에 간다 그러더라고. 오호댁은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모든 친인척을 가리켜서는 1호 가게라고 호칭을 붙입니다. 그렇게 하고 김일성의 부인, 부모, 직계 가족, 자녀를 가리켜서는 5호댁이라고 호칭을 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김일성의 가문 안에 가는 부식물, 의류, 모든 물건은 8, 9호 제품이라고 달고 있습니다. 김일성이 가문 안에 가는 그 물건 옷이 어떻게 됐나 이랬단 목이 2개라도 못 붙어 있어요. 즉시 총살입니다. 그래서 8, 9호 제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김일성이 등단하는 행사는 1호 행사라고 호칭을 달고 있고 이런 나라가 북한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북한은 1인 독재자 3대 세습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북한에 대해서 정말 유엔 총회에 가서 15일 동안 로비를 했고 각 대표부들 다 만나서 활동했기 때문에 인권 결의안이 채택돼서 인권 사무소도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사무소 철수시켰어요. 없습니다. 다리스만 마이클크 23개 나라 대표들하고 강력히 주창해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본부에서 채택이 된 거 제 공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고요. 전 세계를 한국에 입국해서 27회를 12개 나라를 순방했습니다. 돈 한 푼 안 내고 불러서 가고 돈을 받아가면서 순방했고 하버드대, 토론토 법대, 이태리 로마대학, 태국 주리대학 강의 다 했고 하버드대생들은 제 강의를 듣고 북한을 알게 됐다고 여기 30명이 분계선, 군사 분계선이랑 임진각이랑 다 왔다가 겨나가고 갈 때 마지막에 식사 같이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렇게 정말 가진 것은 없어도
태극기 아래 국민으로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정말 건강하게 세계를 누볐고 나 같은 것도 이렇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태극기 아래 국민으로서 너무 감사해서 정말 전국과 전 세계를 누비며 강의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11월 달에 또 초청 가서 LA에 또 갑니다. 이렇게 어쨌든 금년 4월 달에는 오렌지 카운터에 가서 강의를 했고요.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비록 저는 손녀도 없고 손자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싸이도 없고 남편은 신광수 일파됐던 간청 김대중 때 6월 달에 일파됐다가 제주도에 와서 비선형 상기수 살다가 북한에 송환된 사람이 있어요. 신광수라고. 그 사람의 밀고에서 70년 7월 4일 백과사전 출판사에 출근하고 지금까지 못 봤는데 50년입니다. 남편은. 여독수용소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 정말 아들 맏아들 가만히 떼기로 제가 지게로 지고가 묻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오늘의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월북한 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운명을 정말 알아야 되겠기에 한국에 알아야 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이 해방될 당시 미국에서 서구 사람으로서 동양 사람으로서 서구 문화에 가장 1인자로 접근한 분이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근데 해방돼 가지고 11월 달에 한국에 도착했거든요. 미국에서. 그런데 막스레닌주의 신봉자가 대한민국에 더 많았습니다. 북한은 산골내기 돼서 혁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김일성이 조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건 이해할 수가 없지만 막스레닌주의 신봉자는 한국에 더 인테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에 갈 사람은 다 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많이 갔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다 자식들을 서울대 보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간 사람들이 북한에서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갔습니다. 남로당도 박헌영, 이승엽, 조일명을 비롯해서 13명이 남로당 간 것도 다 삼석보란에서 다 총살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김두봉, 김원봉, 이익성, 이대성, 이주연이, 장평산이, 이익성이 이런 사람도 다 총살했습니다. 연안파라고 해서 태양산에서 뭐 태동야하고 항의를 한 사람들 다 총살했습니다. 북한에. 소련파 이상조 준장을 비롯해서 정찰국장 이춘백은 북한에다 고스란히 보냈습니다. 러시아로 보냈습니다. 이런 게 북한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정확히 하셔요. 오늘의 충신을 내일의 배신자로 인민들 앞에 죽임으로써 살아도 수령을 위해 살고 죽어도 수령을 위해 죽어야 된다는 게 북한입니다. 정말 북한에는 아이들을 왕으로 키워주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태어나면 애기궁전, 자라나면 소년궁전, 21세기 두 태양을 모시었기에 그토록 행복한 인민은 없다라고 74년 세뇌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세상을 못 보고 그렇게 세뇌됐기 때문에 다 충성맹세를 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종파투쟁을 해서 당중앙위원회 3월 전원회 뭐 4월 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김 다 죽였거든요. 종파로. 정말 남로당 다 죽이고 뭐 다 죽이고 열한파 다 죽이고 소련파 다 보내고 좌우간 풍지박산된 나라입니다. 그렇게 하고 김일성이가 3대 세습을 한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북한이 핵을 왜 만드는가? 핵은 김씨왕조를 지키자고 만듭니다. 전쟁의 도구는 아닙니다. 21세기 전쟁을 일으킨다면 북한이 초토화되는 것도 다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한테 들어붙어서 미국한테 신뢰를 쌓자는 게 북한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고 남한을 정말 우리 민족끼리에 남한을 뭐라 여면 대한민국이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자는 게 북한의 속셈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자유 74년 자유 대한민국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멋집니까? 11번째 경제되고 무역과 수출에서 팔고이 나가고 자유가 좋아서 전 세계 디아스포라 돼 있는 우리 한인들 정말 멋지게 살더라고요. 전 다 만나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기 모인 훌륭한 분들은 태극기를 지키는 일에 정말 앞장서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월북한 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해방 이후에 예술가 대우가 좋다고 해서 월북한 작가 예술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마 이태준 김순남이는 저 딸이
MBC 성우하더라고요. 저희가 2번 만났어요. 그런데 이마 이태준은 사기 15차 전원에서 다 숙청했습니다. 이마 이태준도 한국에서 글 멋지게 쓰던 작가입니다. 그렇게 하고 강홍식, 최민수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최민수의 외할아버지, 강효실의 아버지입니다. 최민수의 외할아버지 강효선, 강효재 두 아들만 데리고 월북했습니다. 일본 여자를 데리고 그랬는데 내 고향이 연출가거든요, 북한에. 그런데 70년도 여독수용소 생기자마자 여독수용소 보냈습니다. 여독수용소에서 강효선, 강효재 다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강효선이 부인은 무용학부전에서 저하고 같은 동창입니다. 예대 동창이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내 고향의 연출가고 정말 코가 큽니다. 그 집 내력이. 그래 강홍식 선생이 리차드 목사 역이랑 영화배우를 했거든요. 내 고향의 연출가예요. 어쨌든. 그런데 여독수용소에서 피라그라라는 아프리카 거짓병에 걸려서 돌아갔습니다. 신불출 만담가 북한에 간 것만 해도 애국자예요. 여독수용소에 와서 73살에 들어와 75세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한동인 발해단, 최가야 무용단, 박고성 예술단, 정옥희, 최경혜, 이만재, 정옥희 이런 다 데리고 갔어요. 배우단까지 다 데리고 월북했어요. 그런데 다 그들이 발해 원조지 않아요. 한동인 발해단. 북한 국립예술국장 발레단의 국립예술국장에 있다가 다 숙청이 됐어요. 이런 게 북한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더 아셔야지. 남한 출신 하나도 예술가 살려둔 게 없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다 정치범으로 수색됐습니다. 최승희 세계의 무의, 전설의 무의, 동양의 무의, 북한은 비운의 무의거든요. 그런 사람도 다 사기 15차 전원에서 다 모가지 떼서 말이야. 북창관리소에 가서 총살해놓고는 아주 거기다가 뭐 멸을 후에 검덕광산 앞에다가 만들었거든요. 이런 나라가 북한일진데 그 해에 참가했던 것도 접니다. 김창만이가 당중앙위원회 선동선전 부장할 때 조선인민군협주단 무용배우 오몽이 국립무용극장 무용배우만 참석한 앞에서 김창만이가 참석하여 회의를 했거든요. 당중앙위원회 엄중경고 및 2번 처벌을 받았습니다. 최승희하고 안막은 그 전에 처벌을 받았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안막 최승희는 북한 역사에 문화성 구상을 했거든요. 안막은. 그 다음에 음악대학 총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척결시키고 최승희도 세계의 무의, 전설의 무의, 동양의 무의 이런 세계의 무의는 척결하면 안 됩니다. 역사에 남겨야 됩니다. 피카소랑 이런 예술가들이 최승희의 춤을 보고 사지가 마비되고 황홀경에 매혹됐다 그랬거든요. 무릎이 다 막 흩어지고 뼈가 너글지도록 이렇게 그런 피카소의 높은 평가를 받은 최승희도 가차없이 북한에서 남한 출신이라고 척결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여러분 정말 북한에 대해서 옳은 식견과 옳은 태도를 가져주셔서 하는 게 여기 모인 분들은 다 훌륭하지 않아요. 반드시 태극기를 지키는데 정말 저는요 태극 청와대 요즘에 투신자살하고 싶은 적다까지 청와대에다가 말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북한이 만나자면 요즘에 TV에 척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아요. 막 소중한 척, 부중한 척, 아끼는 척, 사랑하는 척. 이거는 척이라는 숫자는 지략과 전술을 모색하는데 가장 유익한 수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만나자면 좀 만나는 척하고 달라면 좀 주는 척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멋진 나라가 북한한테 머리 숙입니까? 정말 저는요 그 월북한 작가 예술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지고 아픕니다. 한동인 발해단, 백조의 허수, 레비지어 오제로 러시아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트코, 그 다음에 인사동 하여간 이런 많은 발레를 다 했거든요. 러시아 거를. 그런 한동인 발레단도 최경혜, 이만재 그런 사람 다 같이 무용배우 생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사람들이 척결된 거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고 아프고 이마 이태준 얼마나 멋진 작가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도 다 척결했고 여독수용소, 강홍식이 여독수용소, 신불출 여독수용소, 남한 출신들, 최승희 제자도 다 여독수용소에 가서 죽었어요. 최승희도 북창관리소에서 척결했기 때문에 사망날짜를 아는 겁니다. 북한에 최승희쯤 되는 게 사망날짜 국가가 기억 안 합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 세기와 더불어 오콘에 김일성이가 칭찬의 글을 남겼어요. 민족무역 역사의 발전에 기여했다라고. 그래서 열사릉에다 가면을 안치했습니다. 2005년도 최승희 가면. 100주년 행사를 남한이 안 하기 때문에 북한이 100주년 행사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정말 북한에 월북한 작가예술이 인테리들이 다 가서 다 생명을 잃고 정치범 수용소가 되고 이런 나라를 왜 대한민국이 숭배합니까? 물론 동족이기 때문에 숭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결혼하고 문화 결혼해서 경제 결혼해서 북한의 지하자원을 한국이 캐다가 팔아서 3분의 1은 북한에 주고 우리가 3분의 1 가지고 그 다음에 문화 결혼해서 예술인들이 여기 보면 아무리 김일성주의로 무장됐지만 그래도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좋구나 하는 거 서울을 보면 반할 거 아니겠습니까? 말은 못해도 다 보위원이 따르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그 다음에 저는요 철길 놔준다 그래서 법정에 나가서 신고했습니다. 반드시 철길을 놔주려면 월남자 장로 목사 가족들만 씨를 말리는 거 75년도 주민등록 제조사 사업과 관련해서 여독 수용소 옆에다 만든 거 다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데려오고 철길 놔주라 정권에다 제기한 사람입니다. 전요 죽기를 이런 대한민국의 원칙을 따라서 인권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너무 좋아서 태극가래 나 같은 것도 여기 와서 세계를 27번이 갔다 왔다는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너무 고맙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인생 비록 손녀도 없고 손자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사이도 없고 남편 없이 50년 살고 있지만 아들 하나 온 것도 중증장애인입니다. 39kg 나갑니다. 5달 북한 보위부에 붙들려서 어머니 대라 어디 있는지 보세요.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에 저를 뭐이라 그랬는지 압니까? 땅속 어둠 속 깊이까지 찾아서라도 갈기갈기 찢어서 칼탕을 쳐주기라는 게 저입니다. 여자는 저 하나입니다. 34,000명 중에. 그래서 아야 경찰이 경호해 주거든요. 그래도 저는 뭐 대한민국 태극기가 지켜주니까 다 늙어 빠진 거 경호 필요 없다. 그래서 일과나 체크해 가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요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탈북자 34,000명이 먹었으면 줬으면 하는 건 김씨왕조에서 동집을 찍어라. 저는 말합니다. 탈북자들한테. 여기 와서는 한국의 벽돌 한 장 안 들고 이 좋은 사회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초기 정착은 다 해주는데 그 김씨왕조에서 게으름뱅이 양성소 사회주의 경제에 그 노예가 돼서 살다가 와가지고 여기 와서는 자신이 다 주인공이다. 75년도 북한보다 못 살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혈투 속에 얻어진 명분이고 재물하는 걸 좀 알고 탈북자 여러분 열심히 살아라.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욕을 하겠으면 하고 말겠으면 알고 먹었으면 줬으면 하는 건 김씨왕조에서 종집을 찍어라. 저는 외칩니다. 탈북자 민주화위원회 일도 있고 탈북인 예술인 청년합회 2.3의 무용분과정도 하고 있고 정치범 생존자 모임 대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탈북자들이 여기 와서 일 안 하고 공짜를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저는 늘 말합니다. 맞아 죽어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죽어도 오케이 이 나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 16년에 만족하고 살고 있거든요. 이렇게 월북한 작가 예술인들의 운명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고 아프고 정말 훌륭한 분들이 북한의 예술가 대우가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갔어요. 갔는데 다 운명이 기구해지고 100% 다 죽였습니다. 다 양강도로 추방 보내고 림정자란 발레리나도 조성찬이라고 차이콥스키 발레 음악대학 졸업한 사람하고 살았거든요. 양강도에 추방됐어요. 그 발레리나도. 이렇게 한 게 북한입니다. 그렇게 하고 조상선, 안기호, 공기남, 유대복이, 이석이, 최옥삼이 전라남도 국악인입니다. 그거 민족 음악인데 김정일이가 70년도에 대등하면서 쇳소리 벚꽃주의로 그 음악이라고 남조창을 다 없앴어요. 그렇게 하고 그 공기남이 조상선 그 산조띠면요 춤이 저절로 나와요. 기가 막혀요. 그런 사람들을 다 활동을 멈추게 한 게 김정일입니다. 그 공기남이 방자품부 듣고 춘향방으로 들어간다라.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는지 몰라요. 그 아주 상극이랑 기가 막히거든. 심청전, 춘향전 이런 거 다 사극했거든요. 그런데 다 없애치우고 김정일이가 대등하면서 장중앙인의 선동선전부 김창만이 척결하고 다 대등하면서 북한 월북한 작가 예술인들을 다 숙청한 게 북한 당국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전 터지고 아파서 못 살겠어요. 남한 출신이 돼서 척결되고요. 여덕수용소 9년, 그 작은 게 아니거든요. 금강에 3년, 그야말로 잊을 수 없는 통옥수수 한 줌으로 살았어요. 하루 종일. 통옥수수 한 줌 질근질근 식으며 3시 반에 일어나서 4시에 출근하고 밝을 때로부터 어두울 때까지가 노동시간이고 그 안에서 다 죽으라는 거거든요. 어중하면 강홍식이 신불출이도 거기와 죽었겠어요. 이런 데가 북한이라는 걸 좀 아시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의와 진리의 잣대로 여기 훌륭한 분들 많지 않아요. 북한에다 정의와 진리의 잣대로 분별력 있는 생각으로서 북한에 대한 정치 변화에 도모해 줍시다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요 너무너무 정말 대한민국 자유가 좋아서 그 예술가들의 운명을 생각하면 나도 이렇게와 멋지게 사는데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나, 월남이라도 했으면 얼마나 그들이 좋았겠는가. 북한에 대해서도 알고 여기서도 다 한 사람뿐인데 그런 사람들이 한동인 발해단, 최가야문단, 박고성 예술단, 조상선, 안교, 공기남, 유대복이, 이석이, 최옥삼이, 이마, 이태준, 그 다음에 뭐 김순남이 아버지는 홍원회로 추방돼 소개대가 살아요. 원수와 더불어 싸워서 죽은 그 노래 작사 작곡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다 북한에서 평양에 못 있고 이렇게 다 숙청된 거 생각하면요 한소리야도 그렇고 다 그런 정말요 정말 기가 막힌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정말 김씨 왕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잘못 말하면 모가지가 12개라도 붙어 못 있는 그런 사회, 독재국가, 3대 세습을 하는 독재 나라가 지금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북한 하나 아니에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정말 예술가들은 이 나라의 기둥이잖아요. 모든 것을 선진적으로 이끌고 그 제도에 그래도 앞세이지 않아요. 북한은 예술가들이 당중앙위원회 선동선전자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술가 대우가 좋다고 해서 많이 갔거든요. 그러나 예술가들 대우가 끝까지 좋진 않았거든요. 월북한 사람들이 다 척결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정말 북한에 대한 동정과 북한에 대해서 우리 백성은 불쌍하지만 지금요 북한의 장마당을 김정은이가 승인했어요. 장마당을 경찰들한테 구속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주도 많고 함경북도 남도시장은 탈북자 가족들이 경영해요. 함경북도 남도시장. 왜냐하면 여기 함경북도 남도가 95% 왔습니다. 탈북자가. 평양은 외교관 출신들 태영호, 홍순경, 김동수, 현성일이 뭐 고영환이 뭐 이렇게 몇 명이 왔거든요. 외교관 출신들은 북한에서 소환장이 떨어지면 여기 옵니다. 소환장이 떨어지면 갈 사람은 가는데 다시는 못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이거거든요. 태영호는 북한의 아주 김일성의 500명이 조카의 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똑똑하지만 항일 계열의 그 외교관 출신이기 때문에 아들 소희를 다 데리고 왔어요. 여기서 해외 아들 막내만 데리고 나가게 돼 있습니다. 원래 외교관들 북한에서는. 그런데 맏아들이랑 다 인질로 잡아두거든요. 그런데 여기 태영호 공사는 아들 3명을 다 데려왔습니다. 그 오기수의 조카의 아들하고 딸하고 살았기 때문에 상숙이라는 여자가 우리 아래측에서 20년 같이 살았거든요. 그 항일 투사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의 태영호 공사는 한국의 식구를 다 데리고 왔다는 거 이런 것도 좀 아시고 그야말로 북한에는 김일성 항일 계열과 김정일의 측근과 또 그 다음에 지금 김정은의 측근이 아니고서는 발전도 희망도 없다는 거. 남한 출신들은 다 70년도에 제가 했다는 거. 한동인 발해단, 최가야문단, 박고성 예술단, 조상선, 안교, 공기남, 유대복이, 이석이, 최옥삼이 이 다 유명하다. 최승희, 그 다음에 안막, 그 다음에 신불출, 만담가, 그 다음에 또 작가들도 많습니다. 이마 이태준이랑 사기 15차 전원에서 다 숙청됐고요. 이런 데가 북한에 여기 박태원이라고 여기 저 청량에 청계천에 가니까 거기 박물관에 있더라고. 박태원이가 원래 계명산천은 밝아오느냐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밝아와야지 계명산천이 밝아오면 안 되죠. 그래서 갑신정변이라는 이름을 달아서 소설을 썼어요. 박태원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은 그 김일성의 말을 들었고 우리 예술대학에 내가 다닐 때 진묘소 소장에
부인 소장하던 부인을 얻었어요. 그런데 박태원 선생은 눈이 인차 멀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진여서 소장하던 부인이 책을 완성해 줬거든요. 김영산청 그 가보농민 전쟁인지 그 책을 썼는데 10살에 안치됐다 그러더라고요. 동생이 저기 봤어요. 여반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래도 김일성을 위해서 말 잘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서 10살에 안치됐다는 거. 그 외에는 다 정말 척결되고 그 다음에 그 작가들도 다 풍지박산된 거, 발해단도 다 없애고 그렇게 된 것이 림정자도 한국에 친척도 많고요. 정말 북한에 유명한 여자하고 남편하고 얻어서 살았는데 양강도에 추방됐고요. 이렇게 해서 남한 출신을 70년도에 100% 예술계에 있는 걸 다 제거한 게 김정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북한에 대한 옳은 식견과 모든 것을 정확히 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국악인들도 다 그래서 서도창만 하게 남도창은 일체 못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뭐 망망장에 뚱따당 이런 거 못 불러요. 서도창만 평부경변 찾아가자 이런 서도창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북한이라는 걸 좀 아시고 정말 그야말로 북한의 독재자의 1인 독재자, 2인 독재자, 3대 세습의 3대 독재자 그들의 운명이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풍지박산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세상이 북한을 핵이 안 가졌다면 핵을 가지고 있는 건 김씨왕조를 지키자고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이 없다면 세계가 지금 제도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러나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친 개가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리고 녹였다 하는 거거든요. 미국이. 이런 것도 좀 아시고 북한이 분단된 조건에서 우리가 북한의 위정자들의 정치 독재 체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훌륭하신 분들이 대한민국 건국에 이바지하고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이 자유가 좋아서 살고 정말 능력 있으면 기회 있는 나라 5천만이 다 잘난 나라 긍정 부정의 활보대가 펼쳐진 나라 능력 있으면 기회 있는 나라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북한에는 김씨왕조에 충성할 때만 자유가 있습니다. 살아도 수령을 위해 살고 죽어도 수령을 위해 죽으라는 게 북한이거든요. 이런 나라에서 자유를 여기서 살다가 북한식으로 만약 된다면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태극기를 지켜줍시다 하는 게 바람입니다. 저는 살아도 죽어도 태극기를 휘날리게 시구상에 영원히 대한민국 국호가 흩날리게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고 한미 우호 동맹의 생명선을 끊고 우리 민족끼리 한국을 몰아여 차는 게 북한의 최종 목적이니까 반드시 우리 민족끼리는 우리가 반대해야 됩니다. 현 정권에서 북한하고 자꾸 저하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다시 개방한다. 전 반대합니다. 금강산 관광해서 거기 가서 돈 내고 다 번 거 누구한테 갑니까? 당중하면은 39호실에 가거든요. 김일성이 방침이 내가 말하지 않았어요. 남조선에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을 한 명이라도 키우는 데는 돈을 아끼지 마시고 여기 노조, 전교조 돈 다 들어와요. 여기 김일성 장학생도 있거든요. 이런 걸 좀 아시고 정말 내부적으로 얼마나 기가 막힌 나라가 북한이라는 걸 좀 옳게 아시고 정말 정의와 진리의 잣대로 북한 문제도 정말 그야말로 분별 있게 터득하고 해석해야지 북한이 우리가 경제교류하고 문화교류하는 건 반대 안 해요. 그런 데는 북한이 그런 개성공단 저 금강산 관광에서 여기 이득 본 게 있습니까? 다 손해받지 않아요. 이런 차원에서 왜 우리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반드시 이득을 보고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정말 북한이 어떻다는 거 김씨왕조 3대 세습한 나라가 지구상에 지금 전 세계가 자유민주주의 세계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의 자유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북한의 백성들처럼 불쌍한 거 없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장마당에서 살고 있다니까 좀 다행이지만은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 옳은 식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질의응답 할 거 있으면 질의응답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활동이 월급 작가 예술의 활동과 운영 중에서 네. 그 북한 예술인의 활동 그거만 얘기해 주시고 질문. 네, 그 이제 북한의 예술의 특수성은요.
김일성을 찬양하는데 정말 노래 태어나면 애기 궁전 자라나면 소년 궁전 이거 다 노래 가사거든요. 살아도 수령을 아이들을 왕으로 키워주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이렇게 다 만들어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예술이란 수령의 선동 선전자죠. 김씨 왕조의 백성을 김일성, 김정일의 노예로 만드는데 완전히 충성해야 북한 예술은 살아남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자유를 노래했다가는 수비 100개라도 못 살아나는 데가 북한입니다. 이런 걸 우선 아셔야 되고 그래서 북한 예술의 특수성은 당의 선동 선전자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술가 대우는 좋습니다. 예술가 대우. 여기 그때 현성월이 왔댔죠. 현성월이 삼지연 관현악단이거든요. 삼지연 관현악단 악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따라왔잖아요. 그런 현성월이도 그런 데 있기 때문에 조선인민군협주단 무용배우 할 때 각 사회주의 나라 있을 때 연애하면 참가하고 김일성이하고 악수도 수백 번 해본 사람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북한의 그 예술가들이란 그야말로 김일성을 위해서 충성 다 할 때만이 자유가 할당되는 나라 북한이. 김일성이한테 충성을 다할 때 북한 체제의 희생물로 충성을 다하고 살아도 수령을 위해 살고 죽어도 수령을 위해 살 때 예술가도 그렇게 돼야만이 아야 그저 뭐 대공연이랑 3,000명 대공연 하거든요. 거기에 그저 몽땅 김일성이 말만 나와요. 사관 편성이에요. 3,000명 대공연 저도 계속 참가했댔거든요. 배우 생활할 때. 그러면 그저 뭔 노래 가사 관해놨고 다 수령 빼고는 없습니다. 이런 나라에 가서 살 수 있겠어요? 수령만 부르짖어야 되는 나라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글을 써도 다 수령 빼는 글이 하나 없어요. 북한의 애국가 여기하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조선 사람 조선으로 길이 벗어나서 이렇게 했댔어요. 그러다가 그것도 빼치우고 여기 대한 사람 대한으로잖아요. 조선 사람 조선으로 길이 벗어나서 애국가 부르다가 아침은 빛나라로 바꿔버렸어요. 북한은 애국가도. 그런 나라라는 걸 좀 아시고 그저 가사마다 수령홍이 그저 수령 빼진 데가 없거든요. 이런 거를 좀 예술 작품을 해도 수령에 대한 거 해야지 다른 거 했다가는 안 돼요. 출연 못 합니다. 이런 나라가 북한이라는 거 좀 알고 북한이 어떻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질문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질문하시면 좋은데 아까 그 말씀 중에 안막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김백봉 하시는 그 김백봉 씨가 남편하고 형제가 돼요. 남편의 안재승, 안재승의 안필수. 그러니까 혹시 들어보고 싶은 그 작가가 있으면 질문하시면 그 신불줄 만땅 알려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작가 이태준 씨를 얘기하셨는데 작품을 많이 보셨나요? 이태준이 소설도 썼고요. 시도 많이 썼습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광수하고 맞아요. 해가지고 작품 많이 썼나요? 그걸 많이 썼어요. 그런 데는 사기 15차 전원에서 이마 이태준 신불출이 다 숙청됐어요. 언제쯤 들었어요? 70년도 전에 다 숙청했어요. 네. 이마 이태준 참 훌륭한 작가입니다. 예. 그런 데는 그 사람들이 운명이 다 그저 사기 15차 전원에서 이마 이태준 다 숙청됐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고 남한 출신 예술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다 양강도로 추방했고 평양에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다는 걸 아시고 북한에 대한 동정과 뭐 예술가 대우가 좋다고 어찌고 저찌고는 안 하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수령을 위해 살고 작품도 어버이 수령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가면 통과가 안 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함께 질문해 주시면. 근데 선생님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북한을 가시게 된 말씀이신지 궁금했어요. 우리가 오빠가 주거중위 연대장하는 중국의 연대 88연대가 있어요. 러시아 군대.
네. 그 연대 작전 참모를 했기 때문에 네. 김일성이가 이제 원산항으로 나갈 때 그 88년대에 있던 한인들이 다 따라 나섰거든요. 예. 남한 출신이든 북한 출신이든 간에 다 따라 나섰기 때문에 북한에 가서 전쟁 시기 3사 참모장을 했고요. 25세 대령은 우리 오빠 하나 됐거든요. 그러다가 포항 개선에서 국군 포사격에 심장 맞아 죽었는데 남한 출신이면 출신이 돼서 묘를 안 가져갔어요. 서울 점령한 사단의 참모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포항 그 옆에 3,500고지에다 묻었다는 말만 김창봉이가 보이상할 때가 물어봤습니다. 아, 제가. 그러니까 김영 선생님 오라버니께서는 남침 때 주역이셨네요. 예. 맞아요. 아, 네. 그랬는데 숙청당에서 70년도에 월북한 작가 예술인들 뭐 이마 이태준 그다음에 뭐 조상선 안교 공기남 유대복 이석이 체육삼위 한동인 발해단 최가무용단 박고성 예술단 그런 사람들 몽땅 다 척결했거든요. 공을 세우고도 예, 네. 몸을 세워 필요 없어요. 남한 출신을 싹 다 제거했어요. 윤정자랑. 저가 이제 네. 올해 보면서 궁금했었던 게 그 9년이 지나서 아셨대요. 그 요독에 간 이유를 9년이 돼서 나왔는데 왜 나오셨나가 궁금했고 왜 갔나가 궁금했는데 그 송혜림 김정일이의 부인 송혜림 오브댁하고 아래 위층에 사셨대요. 근데 자기는 거기 간다 그러고만 갔는데 이 김영선 선생님만 알 것 같으니까 잡아다가 9년을 있었다가 9년 지나서 요독에서 나와가지고 너가 다시 한번 그런 얘기를 하면 가만놔도 쉽게 얘기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요독에 간 이유를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북한에는 정치범은 죄명을 모르고 갑니다. 재판이 있으면 공개해야 되지 않아요? 아무개가 무슨 죄를 졌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북한의 정치범은 죄명을 모르고 갑니다. 저는요 송혜림 때문에 여독한 거 하나 몰랐습니다. 근데 반탐국장이 89년도에 여독에서 나왔는데 함흥을 내가 개별적으로 미리 분주소 소장한 사람이 공군협주단에서 크라 불던 사람이 하더라고요. 전사자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함흥시내 놀러 나왔는데 광산에 있다가 놀러 나왔는데 그 부장을 만났어요. 분주소장을. 날 보고 아 용자도 뭐 어떻게 함흥에서 돌아가 이러더라고요. 평양에 사는 줄 아니까. 그래서 제가 후에 나와서 농마 한배당에 또 외화벌이 기업소는 일본 브라우스랑 판매해 주거든요. 그래서 외화벌이 기업소에 다니는데 그런 거 사가지고 돈 1,000원 가지고 이제 와이로를 가졌죠. 뇌물을 가지고 함흥 거주를 국민등록과 지도원을 만나서 그 사람이 소개해서 함흥 거주가 81년 7월 24일 함흥 거주가 됐어요. 근데 89년도에 또 반탕국장이 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북한에는 여자는 56이면 다 아줌마예요. 직책 가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처럼 단체가 없으니까 다 아줌마. 남자는 61살이면 다 아바이 아저씨입니다.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아줌마한테 반탕국장이 불러서 아이고 왜 누군가 했어요. 그래 갔는데 그때 하는 말이 성혜림은 김정일의 처도 아니며 아들도 낳지 않았다. 이것은 새빨간 유언 비언이다. 다시 한번 어디서 들었거나 유발할 때는 용서치 않습니다. 이래서 그때 내가 여독수용소에 성혜림 때문에 갔구나 하는 거를 김정일이 사생활을 알고 있는 게 죄예요. 그래서 갔구나 하는 거를 그때 알았습니다. 89년도에. 이렇게 되는 게 북한이라는 걸 좀 아시고 1호 범죄자는 다 정치범입니다. 지주 분홍 75년도 만든 거기도 지주 분홍 장로 목사 가족들만 다 씨를 말리게 했거든요. 이런 거를 좀 아시고 남한 출신들에 대한 척결을 기가 막히게 70년도에 김정일이가 싹 다 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9년을 계시다 나오셨는데 전 9일만 돼도 죽거든요. 근데 그 요독 9일도 못 살고 죽을 것 같은데 9년을 사셨는데 이제 그 요독 스토리가 이 김영순 선생의 스토리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나오셨나가 늘 궁금했었는데 그 말씀을 못 여쭤봤었어요. 근데 그것이 뭐였었냐면 그 요독 수용소에 소장이 왔는데 아는 오빠의 친구가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전까지 비밀로 가지고 계시다가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잠깐. 그 이제 79년도에
여덕수용소 영평리 평전리로 저는 또 갔어요. 못 나오는 대로 남한 출신들만 그 장로 목사 가족들만 씨를 말리는 대로 79년도에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속상하지 않아요. 거기 4년 75년도에 갔어요. 5년, 6년, 7년, 8년, 9년에 나왔거든요. 59년도에 9년 79년도에 나왔는 70년도에 나왔는데 거기 막 해낀다 날짜도 그랬는데 거기에 소장이 김익현이라고 차수가 런홍족이대 부장하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항상 부하건 미투 있잖아. 그 여자 남자 문제 때문에 벌건 바지를 입었다 벗었다 한 사람이에요. 항일투사인데 그 김익현 차수가 소장으로 왔더라고요. 영평리 평전리. 근데 영평리 평전리 갔을 때는 제가 남한 출신이지만 북한에 살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보단 토대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작업반장을 시키더라고요. 영평리 평전 농촌 경영 학습을 다 해서 저 북한의 주체농 뽑아야 박사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거기 갔는데 그 사람이 소장으로 왔더라고. 근데 구읍에서 18명을 내보내는데 그때 내가 소장 선생님하고 무릎을 꿇고 작업반장에 가서 소장 선생님 저 여덕수용소에 무슨 죄명으로 왔는지도 모릅니다. 저 좀 내보내 주십시오. 어머니 아버지도 다 굶어죽고 아들도 죽고 남은 게 몇 병 없는데 좀 내보내 주십시오 해서 그 차수 권한으로서 저를 내보내 줬어요. 앞뒷집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여덕수용소에서 구읍에서 8세대 나달 때 계획지도를 하던 김하찬이라고 북경대학 유학생이고 변신 참모하던데 그 집은 또 왜 여덕에 들어왔는가 부인은 총살했어요. 여덕에서 왜 들어왔는가 하면 김정일이 성일이미가 아들 낳은 거 그거를 봉화진 여서 정부병원 산파가 폴란드 유학생에 가서 아들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와서 그 친척이 김정일 장군님께서 아들 낳았다며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김정일 장군님께서 아들 낳았다고 이랬거든요. 딸만 홍일천이 한테 첫 딸 낳고 김영숙이 한테 딸 설송이 천송이에요. 설송이 천송이가 지금 중앙당 지도부에서 맹활동을 합니다. 다 뒤에서 조정합니다.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김영숙이가 2번째고 3번째가 성혜림이에요. 4번째가 고영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성혜림이 이기영 작가동맹위원장에 이평이하고 김정일이가 친해요. 이평이 동생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기영 작가동맹위원장 며느리로 갔을 때 딸 하나 낳았습니다. 그게 러시아 유학생, 체코 유학생, 체코 대사관에 가는 사람 부인이 됐어요. 성혜림이가 낳은 게 이기영이 이평이하고 낳은 거. 그렇게 하고 이제 성혜림이가 작가동맹위원장한테 시집가는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정일이하고 좋아하게 됐잖아요. 65년도 김정일이가 북한 영화론을 쓴 사람입니다. 영화 광신자였고 스크린 앞에서 다 3,000명 대공연도 지도했거든요. 내내 나와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혜림하고 눈이 맞아서 거기 시집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혜림이가 우리 집에 와서 나 오호댁에 간다 그러더라고. 북한에서 김일성 가문안을 직계가족을 오호댁이라 그러잖아요. 그 오호댁에 간다 그래서 오늘 너하고 나하고 보는 게 마지막이네 이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그렇게 했는데 나는 말한 거 없거든요. 그런데 반탕국장이 89년도에 와서 저보고 성혜림은 김정일의 처도 아니며 아들도 낳지 않았다. 이것은 새빨간 유언비어내다. 다시 한번 어디서 들었거나 유발할 때는 용서치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성혜림 때문에 여독에 갔구나를 알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성혜림에 대해서 내가 왜 입을 뻥끗 하겠나. 아들 낳겠으면 낳고 말겠으면 가만히 있었는데 그 후에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내가 반탕국장에 왔다 간 다음에 탈북을 결심했는데 그때 왔으면 좋겠는 걸 11년이 걸려서 왔어요. 어디로 해서 어떻게 도망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2001년도에 탈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게 북한입니다. 네, 잘 아셨겠죠? 혹시 질문을 여기서 꼭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김영순 선생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목사님들이 사실은 김일성 주체는 그 목사님들이 많이 그 주관했잖아요. 네. 그런데 근데 목사님들이 언제
완전히 끝냈죠. 목사 완전히 숙청한 건 김정일이가 대등하면 70년 전에 목사 직책이 없습니다. 다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김일성이니까 저 주체사상을 갖고 있는 목사들의 큰 여기가 주체 사장이 김일성이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김일성이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걸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맞다고요. 그런데 목사들을 전부 수청을 했단 말이에요. 수청했어요. 그게 어느 때냐? 그게 70년도입니다. 그 저기 김영석 교수가 말씀하시는데 그 자기가 중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그 북한에서 그걸 하라고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안경속을 줄줄 흘리면서 참배하고 기독교를 믿지 못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김일성이가 인민들에게는 성경을 못 보게 하고 자기가 성경적으로 체제를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으로 이용돼도 유지된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경적으로 체제를 다 만드는 거죠. 참고로 김영순 선생님은 사랑의 교회 다니시고요. 모태 신앙이시네요. 북한에서부터. 예, 다시 한번 우리 김영순 이 시국에 정말 적절한 시의적절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건강하셔서 정말 자유 대한민국을 이렇게 그리고 북한의 인권을 많이 알리는 데에 좀 일익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건강하십시오라고 하고 다시 한번 우리 경례의 박수와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뭐 여러 번 이렇게 같이 만나고 또 인권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 우리 저기 연목 기자님께서 뭐 선물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예, 말씀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선물 감사하고 늘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김현수 선생님의 어떤 그 정말 좋은 말씀을 이렇게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시 반입니다. 8시 반인데 시간은 충분하시니까 네, 남은 거 다 드시고 남은 거 네. 네, 송 회장님 식사하셨어요? 드세요. 네, 식사 안 하면 식사하시면서 우리 사실 음식을 차렸는데 안 드시면 섭섭하죠. 그리고 오늘 요 모든 KBS 포럼 전 실황은 편집을 거쳐서 우리 황성기 교수께서 편집을 하셔서 오늘 편집하셔서 내일 오전부터는 서정자 TV 유튜브 서정자 TV에 이 실황이 중계가 됩니다. 그러면 중계가 됩니다. 내일 오전부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 연목 회장님 나오셔서 폐회의 말씀을 해주시고 공식적으로는 KBS 포럼 및 우리 누설 로타리 그리고 소통 로타리 우리 주회를 마치도록 하고 교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인 타임은 마치. 특별한 폐 말씀은 듣고 잘 들으셨습니까? 네.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그 클럽 주회와 KBS 포럼의 가을 시즌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또 홍순목 회장님 그리고 이정선 회장님, 이보도 회장님, 이원수 회장님께서 이렇게 성금을 이렇게 귀한 성금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 여기 남으신 분들 편안히 시간이 지금 8시 반 40분 됩니다. 그러니까 편히 좀 더 드시고 과일 좀 다과 좀 더 드시고 이렇게 말씀 좀 나누시다가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남겨보시 많이 드십시오. 우리 강복성 기자님 많이 드시고 우리 홍수무 기자님 많이 드십시오. 맛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드시고 여러분 같이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공식적인 순서 마치고